이분은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직을 좀 많이 했는데 라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 이직 몇 번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년차 여러분들, 회사를 1년 정도 다니게 되면은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직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직 정말 많이 하죠. 아니, 이직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직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초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이직,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년차 때 이직을 하느냐 마느냐, 언제 이직을 하느냐,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초년차 한 4년에서 5년 동안의 직장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보통 이직을 몇 번 정도 하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4번, 5번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컨에서 매주 한두 명의 경력직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년 반 전인가요? 그때 한 4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직을 좀 많이 했는데 라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 이직 몇 번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10번 했다라는 거는 약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한 14년 동안 거의 매년 이직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분 되게 능력 있고 지금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이직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정보가 꽤 쌓여가지고 이직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록을 보니까 한 51분 정도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1년 만에 이직의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명 정도의 분이 1년 만에 이직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이직에 대한 욕구가 들었다라는 분은 한 32명, 한 6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정말 진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35명, 그러니까 70%가 넘는 숫자가 그리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직을 실행에 옮긴 거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율에 저는 놀랐습니다. 백수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비 피하듯 회사에 들어가고 보자 라고 처음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회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감안할 때도 정말 높은 비율로 이직을 생각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직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보통은 이제 힘들어서 이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이직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1년차 평가 시즌에 연봉 협상에서 실망해서 이직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 것은 이직의 사유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저는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가 공정하지 못해서 이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나보다 별로 실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더 좋은 포지션에 가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반대 심리로 이직을 생각했다라는 경우가 많았고요. 힘들어서 이직한다라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가 되게 더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유형의 이유였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마음이 든 이후에 이거를 실행에 옮길지 말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직에 대한 기준은, 이직에 대한 실행은 정말 신중하게 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이직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그간 상담한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역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친 곳에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거 진짜 불변의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힘들어서 그리고 회사가 공정하지 못해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한 그곳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고 회사가 불공정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직을 하기 전에 회사의 제도나 회사의 임원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명상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힘든 지점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듦이라는 것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미묘한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 회사가 반드시 나한테 딱 맞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시기를 바래요. 사회는 그렇게 합리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떠나면 되지라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고 회사에 임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제도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런 단련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행, 따돌림, 폭행,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거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1초도 참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단 회사가 좀 나름의 체계가 있고 임원들이 마인드가 조금 건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도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표를 내기 전에 한 번쯤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정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MBB를 향해서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는 선택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몇 개월만 다니다가 떠난다. 혹은 1년만 다니다가 떠난다. 혹은 1년 6개월 다니다가 떠난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 손해만 쌓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1년에서 2년 차의 경력은 제대로 된 경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이력을 쌓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퇴근해서 다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GMAT 같은 그런 이제 나중에 갈 MBA를 위한 준비를 하시거나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따로 할애해가지고 회사의 지루함을 한번 참아보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거치고 나서 자기 역량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정말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입사를 했다면은 1년 이내에 떠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입사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그래도 괜찮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입사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오래 다녀서 넥스트 플래닝을 충분히 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초년생 안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